안녕하십니까. 감사스마일입니다. 2023년 2월 4일 입춘날 아침에 즐겁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좋은 명언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오직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 하나는 아무것도 기적이 아닌 것처럼,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인 것처럼. 알버트 아인슈타인. 감사스마일도 어제 정말 기적 같은 하루를 보냈습니다. 어머님 수술이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이 조금 더 많이 소요돼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수술이 잘 됐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머님이 이런 수술이 처음이셔가지고 많이 긴장을 하셨는데 수술이 잘 됐고, 또 어제 저녁에 이야기를 좀 나누었는데 참 행복했고 감사했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인 것처럼 오늘도 기적인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감사스마일 기원드리고, 또 저희 어머니 수술 잘 해주시라고 감사스마일 TV 찐팬분들께서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 남겨주셨는데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오늘 입춘대길 건양다경 이 글을 갖다가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많은 사람들이 입춘대길은 알고는 있는데 이 건양다경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건양다경은 입춘을 맞이하여 밝은 기운을 받아들이고 경사스러운 일이 많기를 기원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입춘대길과 건양다경이라는 이 글자를 집 앞에 예전에 이제 한옥집 있게 되면 바로 문 밖에다가 문 앞에다가 이렇게 붙여두었는데, 최근에는 많이 이것들을 하지 않는데 기회가 되시면 이 입춘대길과 건양다경 이 글자를 갖다가 각자가 한번 출력을 하셔가지고 집 앞에다가 붙여 놓으시는 것들을 추천드리고요. 입춘대길은 입춘을 맞이해서 크게 길하게 한다는 뜻으로 집안의 길함뿐만 아니라 나라 걱정이라든지 자신의 것도 받아들였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봄이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봄이 빨리 오기를 갖다 기대했는데 이제 봄이 시작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드릴 주제는 환경더팬의 심영석 필지님께서 집값 붕괴 계단입니다. 무주택자들의 착각과, 그리고 한국경제의 김진수 기자님의 부동산 시장에도 어쨌든 봄은 온다, 이 신문기사 두 가지를 토대로 감사스마일 생각을 좀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다들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하게도 지금 구독자가 지금 차츰차츰 늘어서 조만간 구독자 이벤트 8,000명 구독자 이벤트를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송을 계속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닷컴 더 머니스트의 심영석 심영석 박사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집값 붕괴 기다립니다. 많은 분들이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집값이 더 낮아지기를 갖다 기다리시는 분도 계실 거고, 에이 무슨 뜻이야, 무슨 말이야, 집값이 더 이상 낮아지진 않을 거야,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어제 창릉 S3블럭 상담을 갖다가 해드렸는데 젊은 30대 신혼부부를 상담을 해 주었어요. 근데 이분도 집값은 더 이상 이제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공공분양을 해야 될지 민간 분양을 받아야 될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하셨는데 제가 솔루션을 갖다가 솔루션을 드렸습니다. 제가 방송에다가 구체적인 이야기는 할 수가 없고, 개별적으로 감사스마일을 만나서 상담을 희망하신 분들은 예약을 하셔가지고 삼성에 있는 미소부동산에 방문하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재미있는 설문조사가 발표됐습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주택 구입을 준비하고 있음에도 미국의 주택시장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지금 설명을 좀 드리면 2023년에 주택을 구입할 계획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평균적으로 이 사람들은 26만 9,200달러, 약 3억 2천만 원 정도만 집출하기 희망했는데, 그러니까 조사에 응한 미국인의 3분의 2는 곧 주택시장이 붕괴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중개 플랫폼인 레드핀에 따르면 이 수치는 작년 12월의 평균 주택가격보다 약 10만 달러 이상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평균 주택가격이 2013년도에는 이미 26만 9천 달러를 넘었고, 우리 돈으로 희망가와 현재가가 1억 5천만 원가량 차이가 나는 셈입니다. 그만큼
미국이든 뭐 유럽이든 뭐 우리나라든 모든 나라에서 집값이 떨어지기를 바란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들 의견은 어떨까요? 부동산 경제학자들은 이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전미 부동산 중개인 연합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올해 평균 판매 가격이 작년과 비슷한 38만 5,800달러, 약 4억 7천만 원 정도로 전망을 했는데 레드피는 약 4% 하락을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붕괴되기보다는 하향 조정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주택가격이 붕괴되는 것이 좋을 겁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거의 없다. 설령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면 이미 한 국가의 경제 및 금융 시스템이 붕괴되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무주택자가 직장을 잃었을 수도 있습니다. 실현 가능성이 극히 낮은 희망보다는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내 집 마련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고요. 미국인의 61%가 현재 모기지 금리가 전례가 없는 수준으로 지금 약간 지금 현재는 연 6.1%의 30년 고정 모기의 평균 금리입니다. 우리나라 금리보다 뭐 조금 더 비쌀 수도 있고 쌀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6.15입니다. 그런데 지난 50년 동안의 30년 모기지 금리는 평균 7.75였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코로나 이후 때문에 약간 2008년도 이후부터 금리가 좀 낮아져 가지고 이렇게 지금 저금리의 시대에 지금 저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 수요자들이 10년 이상 역사적으로 낮은 금리에 지금 빠져 있는데 연준은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당시에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서 극적으로 금리를 인하했고 이게 이제 팬데믹 또 대유행을 계기로 연장된 거나 다름없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금리가 지금 현재 금리랑 거의 비슷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다고 하면 폭주하는 인플레이션이 2022년에 다시 극적인 금리 인상을 촉발시켰으나 사실은 모기지 금리가 정상 수준으로 돌아간 것에 불과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거의 3천만 명의 미국인이 2023년에 주택을 구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올해. 하지만 2022년의 경험을 고려한다고 하면 단 20%만이 성공할 것이다. 미국의 사례를 지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감사스마일이 이거를 이제 한국 사례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최근에 대출 금리가 다소 낮아졌지만 고금리 상황에 내 집 마련은 다른 나라의 이야기라는 분들이 많다. 그러나 기준금리가 5.25를 기록했던 2000년도 10월과 2008년 8월과 비교하면 현재의 기준금리는 다소 낮은 듯한 느낌도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분의 결론을 갖다가 지금 말씀을 드리면 기준금리와 코픽스를 토대로 정해지는 시중금리가 내 집 마련을 막거나 저해하는 요소는 아니다. 무주택자는 개인의 상황에 맞게 집을 사는 것이 유리하다. 단 자금 계획을 철저히 세우는 것이 중요할 따름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어서 한국경제의 김진수 기자님의 이제 이야기를 좀 드릴 텐데요. 제가 이 이야기를 갖다가 입춘 전에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오늘 이야기를 드리는데 부동산 시장에도 어쨌든 봄은 온다. 감사스마일이 작년에도 하반기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이제 바닥을 다져가고 있고 아마 이제 바닥은 이미 우리가 이제 바닥을 갖다가 알 수는 없거든요. 지금이 바닥일 수가 있고 조금 더 이제 시간이 지나서 바닥을 갖다가 바닥이 또 될 수가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난 겨울 올 초가 바닥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신문 기사를 좀 살펴드리면 최근에 한 디벨로퍼 대표님과 증권사 임원과 식사를 한 적이 있는데 자연스럽게 화두는 부동산 시장 전망이었다. 개발업체 대표님의 말이 인상적이었는데 최근에 최저기온이 영하 15도까지 떨어질 정도로 추웠다. 체감기온이 영하 20도. 저도 감사스마일도 정말 밖에 나가기 싫을 정도로 추웠습니다. 올겨울이. 그런데 사실은 이제 조금씩 봄이 가까워지고 있다. 이제 부동산 개발업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부동산 시장 침체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데 지난해 중반기부터 하반기 전국의 아파트값이 하락됐고 이제 실거래 가격도 뭐 최대 30% 더 떨어진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을 예를 들면 삼성은 한 30% 정도 빠졌습니다. 근데 30에서 40% 전후로 빠졌는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거래 건수가 정말 한 뭐 10건, 뭐 20건이 있었다고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지만 거래 건수가 아파트 단지별로 많아야 5건 미만으로 지금 거래가 됐기 때문에 이게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 거래가 그렇게까지 많이 빠졌다라고는 볼 수는 있지만 이게 또 평균적으로 이게 다 이런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안 되는 이유가 어제 그제 저에게 전화 와가지고 이제 4억대, 5억대를 찾습니다. 방 3개, 화장실 2개, 34평을. 그런데 제가 방 3개, 화장실 2개가 아무리 삼성에서 싸게 지금 나와 있는 급급매라고 하더라도 6억이 넘어갑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더니 믿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뭐 5억 얼마에 거래된 게 있는데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뭐 그거는
뭐 어쨌든 간에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정말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삼성 같은 경우에도 5억대 거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발 이 부동산 시장이 바닥을 다져가고 있고 이런 한 건 때문에 5억대 매물 거래 한 건 때문에 모든 아파트 가격이 5억에 될 것이다. 그리고 4억대 아파트를 살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희망은 지금 갖지를 마시기를 저희 감사스마일TV 애청자분들만이라도 그런 시장은 앞으로 존재하기는 쉽지 않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여기에서 지금 부동산 시장 침체가 대출 부실로 또 우려가 이어졌고 또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 여의도 금융시장에서 자금 경색으로 단기 유동성 시장이 붕괴 직전까지 내몰렸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주택 시장이 어디를 봐도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 같았지만 부동산 시장도 엄밀히 따지게 되면 사이클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사이클이라는 거는 가격이 한없이 올라갈 수도 없고 또 한없이 내려갈 수도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감사스마일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알고 있지만 집을 한 번도 안 사보신 분들이나 집을 처음 사보신 분들은 이걸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올라가면 내려가게 되고 내려가면 다시 올라가게 되는데 지금 2021년도까지 계속 올라갔죠. 그러니까 2022년도 뭐 여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내려갔는데 이게 2023년까지 계속해서 내려갈 수도 있고 아니면 내려갔다 다시 반등해서 올라갈 수가 있는데 지금 상황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제 금리도 어느 정도 안정되고 있고 또 이제 주택 공급을 갖다가 지금부터 시작을 해도 3년에서 5년이 걸리고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최소 지금 7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까지 다 감안을 했을 때 지금이라도 이제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지금이라도 이제 내가 내 상황에 맞춰가지고 내 집 마련을 갖다가 해야겠구나라는 이런 시그널이 지금 시장에 감지가 되고 특히 서울은 지금 움직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이 움직이면 이제 삼성으로 넘어오거든요. 그런 타이밍이 빠르면 3개월, 늦으면 6개월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 드렸던 오늘 입춘날 기준으로 해가지고 빠르면 5월 이전에 이제 삼성도 그런 분위기가 될 것 같고 조금 더 늦어진다고 하면 한 7월 8월 달 정도가 된다고 하면 아마 이렇게 시장에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예상을 하고 관련해가지고 이제 시장의 바닥을 다지는 가운데 거품과 부실의 잔재는 걷어내야 된다. 공급자 측면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은 감당해야 되고 또 고평가된 분양가라든지 과대한 조직의 구조조정도 있을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계절이 바뀌면서 지난해 잎은 떨어지고 썩어야 새로운 잎이 난다는 말이 떠오른다. 그러니까 시장이 다시 정상적인 흐름으로 돌아오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사회적 비용을 투입할 때는 그만큼의 대가가 필요하고 어쨌든 부동산 시장에도 붐은 오고 있다라는 이 한국경제의 김진수 기자님의 이 기사를 제가 두 번째로 이야기를 드리는데 앞서서 제가 이야기 드렸던 이거 보세요. 집값을 붕괴에 기다린다. 제가 2009년도, 2010년도, 11년도를 갖다 경험해봤지만 그때도 아무도 집을 안 샀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때보다 지금의 집값은 2배, 3배, 4배까지 올라와 있어요. 만약에 지금도 집값이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10억까지 가격이 올라갔는데 7억에 됐어요. 그러면 7억에 집을 산 사람들이 비싸게 주고 산 걸까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서 내년 이맘때쯤에 과연 그 7억에 주고 샀던 사람이 그 집이 5억이 되어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의 S3블럭이 5억 5천의 분양가를 갖다가 책정을 했는데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지방에 있는 소도시에 있는 아파트 가격을 한번 보시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천안이라든지 하다못해 뭐 대구라든지 대전이라든지 세종시의 아파트 가격을 보시고 고양시의 아파트, 삼성벨트의 덕양구의 아파트를 비교를 해보시면 정말 고양시 은평구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싸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7억에 사셨던 분들은 잘 사신 거라고 말씀드리고요. 어찌됐든 간에 내가 10억에 주고 집을 샀어요. 10억에 주고 집을 사신 분들은 정말 마음이 아프겠지만 원래대로 10억으로 넘어가서 이제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고양시에 있는 아파트 특히 덕양구에 있는 삼성벨트의 준신축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두 자릿수 이상의 그런 아파트 가격을 조만간 보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물론 감사스마일의 내피셜입니다. 제 생각이 틀릴 수가 있지만 제가 여기에서 이 집값 붕괴 기다린다라는 이 무주택자들의 착각을 제가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무주택자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집값이 20년 전에 집값이 쌌습니까? 비쌌습니다. 그때도 비싸함에도 불구하고 사셨던 분들이 있었고 10년 전에 제가 기억으로 2009년도 10년도에 원흥의 보금자리 주택을 다 분양한다고 했을 때도 3억 초반에 분양을 했는데도 비싸다고 했습니다. 삼성에 있는 20단지의 아이파크를 4억에 분양을 했는데
은평뉴타운에 계시는 분들이 다 비싸다 그랬습니다. 4억에 분양을 했는데 비싸다 그랬습니다. 그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013년도에 분양을 했습니다. 2013년도에. 2015년도에 입주를 했고요. 미분양이 났습니다. 비싸다고. 그런데 결국에는 10억이 넘어섰고 지금 좀 떨어져서 7억에서 8억 선에 있지만 제 방송 보시고 2차 아이파크 쪽에 전화해가지고 문의해 보십시오. 7억의 매물들이 있긴 있겠지만 7억 초반의 매물들은 거의 다 소진됐고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주인들도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그런 혜택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이제 급하게 매도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또 미국에 있는 금리도 베이비 스텝이고 전 세계적으로 또 금융 경제적으로 좀 약간 침체 국면에 빠져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더 이상 높일 수도 없다.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내가 여기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정말 대출 금리 감당이 되거나 아니면 내가 내 상황에 맞는 사람들이 있으시면 작은 내 집이라도 신축이 아니더라도 내 자금 사정에 맞춰가지고 준신축이라도 저는 9억 이하의 그런 아파트는 매수해도 될 타이밍이다는 말씀을 오늘 끝으로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스마일이 입춘날 제 나름대로 이제 이 부동산 시장을 갖다가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감사스마일이 부동산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감사스마일이 지금 공개적인 방송에서는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까지 다 하진 않지만 멤버십 회원이 제가 10명이 넘어간다고 할 경우에는 주 토요일 날만큼은 제가 멤버십 회원들 정말 지금 현재는 멤버십 회원이 10명이 되질 않았기 때문에 제가 멤버십 회원 영상을 올리지는 못하고 있는데 membership 회원이 10명이 넘어서게 되면 전 분명히 제가 정말 그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 방송에서 하지 못할 이야기까지 제가 가감 없이 좀 이야기 좀 드릴 거고요. 또 특히 젊은 20, 30대 층에서 이제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시는 분들이 좀 늘어났어요. 50대, 60대 이제 부모님들께서 이제 자녀들에게 저를 추천을 해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 일단 젊은 분들이 하루라도 빨리 20대 집을 장만하는 것, 그러니까 30대보다 40대보다 20대 집 장만하는 게 가장 좋은데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포기하지 마시고 종잣돈을 모으셔가지고 내 집 마련을 갖다가 도전하시고 창릉 S3블럭 뿐만 아니라 공공분양 또 민간분양 여러 가지로 해서 작게라도 내 집 마련을 시작을 해서 내 집 마련을 하고 난 이후에 자산을 갖다 더 불려나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감사스마일 TV 애청자분들 중에 많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입춘날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입춘 대기를 하시고 건양 다경하시는 그런 2023년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